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추석도 성큼 다가왔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처서인데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한 곳이죠. 바로 고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심덕섭 고창 군수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국가보훈처 차장님으로 해서 클릭이 사람에 출연하셨었네. 이제는 고창 군수님으로 오늘 또 오셨습니다. 네, 예. 제가 그때 2018년 아마 2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날짜까지 클릭이 사람에 나와서 네. 당시에 이제 보훈처 차관으로서 어떤 감회를 갖느냐, 또는 과거에 이제 행정부지사를 할 때 어떤 게 의미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시기 전 오늘 미리 한번 찾아보고 오셨나 봐요. 오늘까지는 못 봤는데 여기 와서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군수님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당선되시자마자 굉장히 바쁜 행보 보이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갯벌 보존본부 유치하기 위해서 정운천 의원님하고도 또 협력하시고 하던데 그거 얘기부터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갯벌 보존본부라는 게 예. 이제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이제 7월 31일 날 우리나라에 이제 5개 지역의 이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고창, 우리 대한민국에 숙제를 2가지를 준 게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연속 유산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꼭 설립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숙제를 하나 주었는데. 이 갯벌을 주관하고 있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 보존본부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존본부 즉 총괄 컨트롤 타워를 지금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남 서천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 등 그리고 또 우리 고창이 이제 세 군데가 좀 아주 강하게 좀 붙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고창 이 보존본부가 국비 사업으로 약 320억짜리의 규모의 큰 사업인데 단순히 지금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보존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 그 주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무한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네. 이 세 군데가 아주 경합이 지금 치열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국책 사업인데 네. 따내기만 하면은 좋군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우선 저희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세계 유네스코의 오관왕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많이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것저것. 예. 이제 우선 고창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게 지정돼 있고 자연유산으로 이제 고창 갯벌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으로 이제 고인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유산으로 해서 이제 판소리와 농악이 들어가 있어서 5개 분야에서 이제 그 유네스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지금 5관왕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곳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생태계의 이제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존본부를 유치하는 것 이거 저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이런 국립기관입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기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 이제 취임하신 지 한 2달 지나갔잖아요. 네. 지방선거 치르셨으니까. 참 어려운 선거 하셨죠. 박빙이었고 현직 군수님께서도 워낙 기반을 또 고창에 잘 탄탄하게 다져 놓으셔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선거 치르시면서. 이제 저희가 뭐니 해도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강했고요. 어렵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상대 후보가 이제 초선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지지세도 좀 견고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는 이제 중앙에서의 큰 일종의 좀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도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당을 이제 뒷받침으로 해서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서 뛰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참 힘든 싸움을 우리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도 좀 생각해 보면 좀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처럼 고창군도 군민들이 반으로 딱 나눠졌더라고요.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상처도 치유하고 화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소통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이제 50대 50, 또 48대 뭐 47, 이 정도 구도로 이제 판이 짜여져서 사실 이제 갈등이 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이제 이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그냥 승패를 인정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또 막상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저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통합을 하고 통합으로 이끌고 하는 데에 제가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뭐니 해도 이제 정책 결정,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내 편, 네 편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열어놓고 중요하죠. 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원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군 행정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편 그다음에 내 편 이렇게 탁 갈라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에 대한 큰 뜻은 언제 그러면 품으신 거예요? 글쎄 저는 예.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부지사를 하러 여기 내려왔었는데 행정부지사 하셨었죠. 예. 그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지역에 이제 좀 지역의 이제 현장에서 누비면서 아 내가 우리 고창을 한번 언젠가는 좀 방향을 좀 잡는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잘 했습니다. 사는 고창으로. 예. 특히 이제 고창이 여러 가지 자원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은 많은데 뭔가 이걸 꿰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의 그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고창을 좀 재편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미 하는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또 공직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모든 중앙 그 공직사회의 경험을 끝내고 이제 그 꿈을 이제 다시 한번 키워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공직 생활 하신 게 큰 자양분이 될 거야, 아마 군정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군수석에 딱 앉으셨을 때 고창군청의 지금 가장 급선무는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려움 또는 위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어느 시골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문제 이런 게 이제 다 저희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고창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인구의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가파르군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줄어든 인구 수가 약 7,000명 넘게 이제 줄어가지고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 해 뭐 한 2,000명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2,000명 가까이 줄어들어서 그게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면이 이제 작은 면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1년에 한 면 하나씩이 없어진다. 인구로 봤을 때. 심각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속도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이런 인구 감소의 속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중지를 시키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 그런 거에서 좀 제가 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다행인지 기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노을대교가 이제 우리 고창에 이제 건립이 되도록 이제 확정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 노을대교와 연관된 바닷가와 내륙을 연결짓는 이런 지역개발 전략 이런 걸 이제 수립을 하고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우리 미래 고창의 비전이자 이제 먹거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주어진 이런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면 풀릴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좀 굉장히 제가 좀 좋은 타이밍에 군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을대교가 이제 한 3, 4년 뒤에면은 완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7, 8년 걸립니다. 7, 8년이나.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안하고 고창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두 곳 모두가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도 이제 늘어나면서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인구 소멸 관련돼서는 그 대응 기금해서 140억 정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큰 어쨌든 뭐 마중물 자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네.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제 사실 지방 소멸 문제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지방행정실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가장 천착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TF도 하나 만들고, 일본에 가서, 일본이 일찌감치 그 문제에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가서 연구도 많이 해와서, 그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방소멸 대응 특례법 이것도 좀 초안을 만들고. 벌써 10년 전을 우리보다 먼저 네, 경험하는군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이제 그때 틀을 짜놨는데, 그 후에 이제 5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법도 그렇고 기금 체제도 그렇고 거의 좀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과제고 해서 예. 저도 좀 오자마자 좀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정 부처 이제 행안부에도 좀 가서 읍소도 좀 하고 좀 예.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에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고창이 그 이제 총 140억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고창에서 좀 틀을 잡고, 또 그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고창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갖추는 그 작업에 이제 기금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이 이 기금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유사한 규모로 이제 매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10년이라는 큰 시간 프레임을 갖고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단순히 근데 이 140억만 가지고 지방 소멸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예. 지방 소멸과 함께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군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일종의 좀 마중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우리 군비를 합쳐서 좀 더 튼튼한 청년 정책,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어 갈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청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해안이 나와야 될 텐데, 시골 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싼 게 아니더라고요. 네, 주택 네, 네.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신혼부부들을 막 네, 오게 네. 한다고 하면.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실행은 않고 있는데, 이제 공약에 예.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을 좀 제시를 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국가에서는 좀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을 사는 과정에 융자를 좀 몇 년간 무이자로 네, 뭐 네,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네, 네. 이제 그런 2차 보전을 해주는 사업도 이제 저희가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LH라든가 다른 주택 그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우리 지역에 덕산지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택지가 또 생기고 해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구상을 처음에 할 때 우선 좀 청년들을 중심으로 좀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좀 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거지만 기업 유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기업 유치가 이제 저희가 그 이미 이제 4개의 이제 그 농공단지는 있어요. 예. 농공단지가 4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찾아 있는데,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 조성한 지가 한 8년 넘게 되어 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거의 기업들을 유치를 못 해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는 닭 도축업이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 예. 친환경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제가 취임하면서 좀 다행스럽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예. 이제 투자를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업 유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그 고창 일반 산업단지가 거기 이제 고창과 담양 간의 고속도로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이중으로 걸려 있는 그 지역에서 한 불과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25만 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광활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좀 분양을 시작하면 좋은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그 산단에 좀 들렀다 가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또 유치를 생각을 하고 만나고 있는 그런 일부 기업도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수도권하고는 안 맞다고 그래요. 네, 예, 네, 좀 네.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네. 있는데 고창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제 대기업 유치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좀 공약에도 내놓으신 게 있어서 네. 도지사님의 공약을 좀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큰 대기업도 하나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좀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이 일손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희 뉴스에서도 자주 지금 나갔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코로나 네. 팬데믹 거치면서 못 들어와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생각보다 또는 그냥 우리가 그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일손 부족 문제이고 네. 또 하나는 임금 상승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 농어촌 우리 고창은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이제 어촌도 같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두 군데 다 이 외국인 일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이 농촌 지역은 우리 내국인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일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되니까 자꾸 그런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외국인 일손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히 줄어들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좀 심각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임금도 과거에 약 8만 원 정도, 2년 전에 8만 원 정도 하던 인건비 일당이 지금 막 16만 원 이렇게 간다고. 2배가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 농자재 값도 오르고 이렇게 인건비도 오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와 MOU를 체결을 해서 그 나라의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에 좀 일손을 좀 돕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임 전에도 그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사님하고 그 나라에는 이제 외국 고용 인력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사우디에 중동에 이제 우리 인력 파견하던 식으로 $5 벌러 갔던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이 국가 조직으로 외국에 인력 파견하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에서 이제 이 보내는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사후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믿고 일단 MOU도 체결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50명 목표로 했는데 한 80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약 300명 정도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일손을 좀 모셔오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자꾸 이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계시는군요. 체계를 좀 해서 많이 좀 그 외국인 일손을 데려오는 노력을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또 중요한 이제 임금 이 급상승 문제는 적정 수준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일종의 좀 행정적
조치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이제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질문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인사 네. 말씀까지 이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언제 주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제 지급액은 국민 1인당 이제 1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구에 한 가구당 이제 1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제 고창 지역 그 사랑 카드 고창 사랑 카드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전까지 좀 이게 지급이 다 되어서 추석 때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좀 가족들과 함께 좀 훈훈한 추석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제가 좀 설계를 할 때는 단순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으셨으니까 위로합니다. 이런 차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난지원금 재원이 약 8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82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고창에 이제 상가에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가서 마치 우리 혈액순환처럼 돈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보면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를 촉진을 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예, 시킬 네. 수 있는 좀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하에서 지금 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았고 좀 액수가 이제 김제나 이제 그 영광 여기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창의 이제 살림살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은 이 정도도 굉장히 좀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하지만 좀 예.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돈은 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다 소비해 주시기를 네. 마지막 인사 말씀 예, 카메라 보시고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국민들을 모시고 행정과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약간 시들해져가는 우리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고창 군을 활력 넘치는 군으로 이제 바꾸는데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 고창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갯벌 세계 보존본부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얼마 전 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사례처럼 정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소멸 위기 지역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